시험 안 봤어. 시험 잘 시험 아니 안 본다. 몰라 없어요. 뭐 이렇게 수고수고 있어. 아니 진짜 온라인 너무 싫어요 진짜. 왜 애들 그 좋다고 하는 애들 많던데. 아니 진짜 아니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과제는 과제대로 많고 얘는 실시간이야? 아니면 자, 채훈이 핸드폰 집어넣고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아니 저기 뭐야 그 온라인 계약해서 학교 안 가서 막 그 귀찮게 아침에 준비 안 해도 된다고 막 좋아하는 애들 더 많던데.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아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보이지. 차라리 그 시간에 개인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재미없으니까 아니 그 띄워놓고 롤하면 되잖아. 듣긴 들어요. 아니 그런 애들 많더만 이렇게 띄워놓고 게임하고. 그냥 첫날에 롤 서버 터졌대. 아 진짜야? 아 그 시간에? 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와 진짜 대단해 진짜. 그 내가 그 기사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 이제 중3 고3 온라인 계약 말고 이제 니네 그 온라인 계약 했을 때 지난주 목요일날에 온라인 계약한 첫날에 고2였나 고1이었나 누군가가 그 무슨 매크로를 만들었다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그 온라인 수업 있잖아 그걸 듣는 매크로를 만들었대요. 지가 알아서 온라인 수업이 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뭘 여기 중간중간에 뭐 하는 게 있나 봐? 뭐 하는 게 있나 봐 아무튼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를 만든 거야 얘가. 그래갖고 그냥 컴퓨터 띄워놓고 그냥 집 나와서 놀다 온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뭐 모르진 않아. 프로그래밍 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그냥 저걸로 나와도 되겠다.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곤 했었는데. 아무튼간 참 능력자들이 많은 것 같아. 보면은 사상 여태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잖아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래서 막 별의별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번 시험은 또 어떻게 될지 뭐. 학교 가는 건 언제 갈까요? 그거는 사실 그 최근에 정부에서 뉴스 기사에 아직 안 떴나? 뉴스 기사에 안 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월 초중순에 아마 오프라인 계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월 초중순.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이 사태가 근데 이제 5월 말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 그럼 만약에 5월 말 계약이면 서현이는 계약하고 며칠 있다 시험 봐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안 돼요. 굉장히 게다가 대진부는 사립고라서 그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시험 기간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다시 집으로 온라인 클래스 듣다가 딱 시험 기간에 학교 가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이라도 하는 거지. 그 일본 그거 봤어요? 일본 못 봤어요? 그거 보신 분 있을 텐데. 걔네는요 등교를 했대요. 학생들이 다 오프라인 등교를 하고 선생님만 안 나오는 거야. 거꾸로요.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고 선생님들은 학교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TV 연결해갖고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애들만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지. 근데 애들이 더 많잖아. 그치? 결국 애들끼리 모이는 거야. 맞아. 근데 싱가포르는 선생님이 안 걸리겠다 이거지. 근데 싱가포르는 계약해서 흑제도 엄청 맞아요.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고 전에 지난주에 총리가 발표했었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은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안 돼요. 인터넷이나 이런 그런 게 집에 컴퓨터 없는 집도 되게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시스테마이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사실 온라인 수업도 솔직히 말하면 좀 개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원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 뭐 9월 학기제니 뭐니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뭐 아직은 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결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보자. 다음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정도만 조금 한번 얘기해 볼게. 11번 전치사 대 접속사 비교하는 문제인데 글쎄요. 얘가 11순위에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다음 뭔가 게임하는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최근 문제 나온 개수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적잖아요. 최근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이라. 이 멘트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 동사적 성질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준동사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를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면 그러면은 더 위로 올라가야죠. 훨씬 10위권 안에 들만한. 뭐 순위 매기는 거 같네. 그래서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목적격 보어 준동사의 능수동. 나는 이거 괜찮은데 왜 얘가 얘보다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얘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그냥 단순히 ing 쓸래 pp 쓸래 즉 분사구문 문제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1 수준에서는 내기가 되게 좋은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건 역시나 사역 지각동사에서 이제 출제를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동사의 목적어 이제 투부정사 대 ing. 아니야. 이건 그냥 X. 이건 아니에요. 14번은요. 그냥 제가 과감하게 말할게요. 어법 문제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내신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 14번 갖다 낸 케이스 한 문제도 못 봤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안 나옵니다. 얘는요. 영작에서나 의미가 있습니다. 영작에서는 의미가 있어. 어법에서는 의미 없어요. 15번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와 부사. 이거는 아까 사실 우리 형용사 대 부사 비교하는 문제랑 섞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꽤 의미가 있는 문제고요. 16번 감정 변화 동사의 INGP. 이건 이제 그 감정 형용사 말하는 거예요. 감정 분사, 서프라이징, 걔는데요. 요새 잘 안 나옵니다. 출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17번 구나 절 주어의 스위치. 뭐 스위치야 꾸준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 의미 있고요. 가산 불가산 명사 구별. 글쎄요. 얘만 별도로 내는 거라면 의미 없고요. 결국에는 얘도 스위치와 섞여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스위치랑 섞여도 실제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 얘는 영작에서는 꽤 의미가 커요. 영작을 기준으로 하면 의미가 큽니다. 영작을 기준으로는요. 영작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되게 잘 나옵니다. 아주 잘 팔리는 어법이에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사 부.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얘는 한 5순위로 올라가야죠. 얘는 한 화살표 3개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겁나 중요하죠? 수능에서도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부분 표현의 스위치.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하면 한 번씩 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부분 표현이라는 거는 제가 아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some of, most of, all of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인데 부분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온 of 뒤에 나온 놈의 of 플러스 명사 여기다 이제 부분 표현을 쓸게요. 부분 표현 쓰고 of 쓰고 뒤에 오는 명사 있잖아. 이 명사에다가 이제 switch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표현의 종류를 좀 암기하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 보통 중딩 때 배우는 거는 some of, most of, the rest of, half of, 뭐 몇 퍼센트 of, 몇 분의 몇 o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등부로 가면 몇 가지 추가되는 단어가 대표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the majority of, majority of라는 표현이 이제 고등부에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ortion of라는 표현이 또 많이 나옵니다. portion of.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등부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 표현이에요. 대다수의 일부분에. 그러니까 part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portion. part랑은 달라요. part가 나오면 part에 스위치하는 거야. part. 근데 portion of 하면은 뒤에다가 스위치하는 거야.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2번에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미리 말하자면요, 얘들아, 시제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시제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간접 의문문과 감탄문의 어순, 하하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할게요. 감탄문의 어순은 의미 없고요. 간접 의문문은 얘도 역시나 영작으로는 좋습니다. 영작으로는 잘 나와요. 영작으로는 되게 베스트하게 잘 나오고요. 도치구문의 수일치로 낸다면은 출제율이 그냥 전혀 얘보다 많이 나오는데 도치 구문만 놓고 본다면은 얘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도치 구문만 놓고 보면은 훨씬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치 구문은 얘는 어법에서 내기도 괜찮은데요. 얘도 영작에서 진짜 좋아해요. 영작에서. 특히 좀 그 가자고나 대진고나 이런 학교에서 좀 도치구문 영작을 좀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보통 보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열심히 막 필기하고 있는데 뭐 그냥 가볍게 고등 유형에서 내신 유형에서 뭐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보자면 혼동하기 쉬운 대명사. 혼동하기 쉬운 대명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부정대명사 있잖아. 뭐 어나더 쓸래, 아더 쓸래, 뭐 그런 애들 또는 뭐 있을래, 원쓸래, 뭐 이런 애들인데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조동사의 다의적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조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네. 조동사는 오히려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어법 문제를 내는 거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와요. 가끔 가다가 나와. 근데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시험에 내는 거는 조동사 자체를 갖고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조동사의 have pp 있죠. 과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should have pp 쓸래, may have pp 쓸래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오는 거죠. 의미가 다 시험을 낼 거라면 가끔씩 냅니다. 가끔씩. 근데 그거 외에 진짜 순수 혈통으로 어법 문제를 낸다 하면은요.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조동사 있잖아. 뭐 can이나 should나 이런 애들 말고요. 좀 약간 짝퉁 조동사들이 있죠. 막 used to라든가 뭐 had better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조동사를 갖고 어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법 문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의미라는 말을 뺄게요. 조동사에서는 would rather 좀 좋아해요. would rather A than B. 요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조동사에서 이제 어법 시험으로는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A, B는 당연히 이제 병렬 구조고 그리고 둘 다 뒤에 둘 다 동사 원형 형태라는 거. 둘 다 동사 원형이에요. A랑 B 둘 다. 그래서 얘를 갖고 이제 어법으로 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병렬 구조잖아. 아까 위에 우리 병렬 구조 2순위 있었죠. 그래서 병렬 구조와 연계해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작 문제로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요 녀석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의 빈출 포인트.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에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어법보다는 얘도 역시나 영작에서 출제율이 높습니다. 영작에서 28번 이치에브리와 보스 수일치 거의 안 냅니다. 이거는 낸다 하더라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접속사 뒤에 ing나 pp. 이건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나는 근데 왜 얘가 29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요 얘들아 아까 우리 했던 그 4번 있죠. 그 순위에 4순위 있죠. 걔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걔랑 똑같은 문제야. 이거는 이제 그 4순위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30번에 used to와 be used to인데요.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be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명사겠죠. 이걸 비교하는 거죠. 얘네들을 비교하진 않아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be used to 동사 원형 쓸래, be used to 명사 쓸래라는 거고. 31번. 31번 이 전치사 투와 부정사의 투를 비교하는 거는요. 최근에 좀 속된 말로 떡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3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소위 수거라고 알고 있는 애들과 이제 좀 연계해서 많이 나오죠. 수거. 수거와 함께 많이 나오는데 이 수거 표현 중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몇 개만 여기 옆에다 써줄게요. 일단 제일 대표되는 건 역시나 프로메이트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be exposed to?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devote도 있겠죠? devote to be. 뭐 이런 애들. 뭐 생각나는 게 요 정도? 요 정도 있네요. 좀 많이 나오는 애들. 얘는데요. 여기에서의 to는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부 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쓰거나 ing 동명사 형태 써야 됩니다. 근데 은근 잘 나와요 이게. 이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니네 아마 한 3, 4주 전쯤에 모의고사 봤을 때 이 from A to B에서 이 to D에 ing 형태 썼던 문제가 아마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전치사 to와 부정사의 to를 비교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수거와 함께 이렇게 문제를 내서 너 요 수거 얼마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암기성 문제에도 좀 들어가 있는 유형이어서 좀 요즘에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동하기 쉬운 동사인데 얘는요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출제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이 혼동하기 쉬운 동사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lie이지. lie, lied, lied, lie, lay, lay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단순히 의미로만 문제를 낸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뜻 외우면 장땡이니까. 근데 그 녀석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능수동 문제와 섞어서 낸다든가 아니면 뭐 분사구문과 같은 문제로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lie 시리즈다. lie 시리즈. 얘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의 형태와 의미? 별 의미 없어요. 과거와 과거 완료? 이거는 고1 1학기까지라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 대과거를 비교하는 거죠. 얘는 딱 고1 1학기? 전용? 2학기 이후에 대과거라.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고등부에서는 시제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게 되게 많거든요. 애매해요. 이게 대과거를 써야 되는 상황에 그냥 과거를 써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법 문제로서는 조금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약간 까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과거와 과거를 잘 비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 뭐 이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위성. 요거는 뭐 실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많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한 번쯤은 무조건 나올 만한 어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얘도 고1 때 잘 나와요. 고1. 1, 2학기 구분 없이. 고1 때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당위성 있는 대절의 슈드가 생략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제가 사실 되게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또 이제 우리 단원 나오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의 보어는 형용사다. 이거 자체로 내는 거는 진짜 쉽고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형용사 대 부사 문제랑 이제 짬뽕에서 문제를 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형식과 5형식 문형의 수동태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능수동 비교하는 문제 있잖아요. 아까 몇 번 문제였냐? 7번 문제. 7순위. 그러니까 7순위에 있는 문제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똑같은 거고. 결합되어 쓰이는 수동태는 뭐냐면은 구동사예요. 구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take care of 이런 거를 이제 수동태로 하면 be taken care of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인데 얘는 영작으로 내기에 좀 더 나은 문제다. 어법으로는 별로 메리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입수절과 주절의 시제 일치다.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난이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가정법이. 왜 그러냐면 이 가정법은 어법으로도 낼 수 있고 영작으로도 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애매한 게 쉽게 내면은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면은 사실 이건 중3 수준이에요. 근데 어렵게 내면은 고3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정법이 좀 뭔가 중간이 없어. 뭔가. 그래서 이게 난이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녀석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이 CJT, 그러니까 이 일치에 관련된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정법, 특히 이제 if 가정법에서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최소 너네가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이거는 유형을 되게 다양하게 낼 수 있거든. 가정법은. 그러다 보니까 니네 입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있죠. 기본 형태. 그러니까 가정법, if 가정법의 과거, if 주어 동사 과거 나오고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had pp에 if 주어 had pp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 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본 형태와 기본적인 의미 있죠. 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웬만큼 고1 1학기까지는 커버되고요. 만약에 너네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고 싶다면요. 가정법 고치공까지 알면은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웬만한 가정법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해요. 거의 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정법 파트에서 좀 부족하다 하면은 요 네 가지 정도만 얘네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의미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가정법 설명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현재 시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 시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0번 다목적어 취한 동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특히 고1 단골로 나오는데요. 얘는 어법으로 내기도 좋고 영작으로 내기도 좋아. 나는 왜 40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많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닌데 내신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유형이 딱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써줄게. 얘는 이거 아래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내면은 이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 구조를 여기다 한번 짧게 써보자면 주어의 make, it,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쉬운 난이도는 어떻게 시험 내냐면은 요 자리나 요 자리를 갖고 시험을 내요. 요 둘 중에 하나. 좀 쉬운 난이도.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부사 문제로 내는 거지. 여기를. 뭐 아니면은 요 자리에 투부정사를 안 쓰고 딴 걸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 좀 허접하고요. 허접하고 진짜 제대로 낼 거라면은 얘를 갖고 내는 게 제일 좋아요. 얘를 갖고. 내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있을래 됨쓸래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니까 당연히 있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거는 전에 얘기했는데 작년 그 가자고 1학년 5과 교과서 5과였는데 가자고가 어디 학교랑 교과서 똑같았는데 까먹었다. 미안하다. 아무튼가. 그래서 그 YBM 교재였는데 그 YBM 5과에 이제 나오는 이제 지문인데요. 그 지문에서 요 관련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어. 주어, make, it,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가 나왔었어. 그러면 이제 마치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목, 진목이 아니라 이 시 앞에 있는 뭔가를 대신하고 있는 거였고 이때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가 과연 가목적어냐, 가목적어가 진짜 맞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목적어 있을 쓸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 댐을 쓸래라는 이 대명사 문제와 좀 혼용해서 문제를 어법으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많이는 아니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쌤 생각에는.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출제는 근데 솔직히 이게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출제는 어법으로 출제할 때. 근데 사실 과목 진목은요 어법보다는 영작이 더 출제 많이 해요. 그럼 영작 문제를 해결하려면 얘네가 과목 진목에 대한 해석법을 알아야겠죠. 해석법. 얘는 뭐 이제 해석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겠죠.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시제라고 나왔는데 사실 저 41번 문제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과 시제라. 웬이랑 듀얼 이런 거 말하는 거. 월이랑 뭐. 글쎄요, 그거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거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시간과 시제라. 솔직히 저는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시제, 그러니까 타임과 텐스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타임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고 이제 텐스라는 건 어떤 기간을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138쪽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거지 이게? 나도 궁금하다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타임과 텐스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 그거네요. 시제일치의 예외. 그거네요. 근데 시제일치의 예외는 의외로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의외로. 고1까지예요. 근데 고2부터는 잘 안 나옵니다. 됐죠? 자 시험 유형 다 말씀드렸어요. 시간 딱 끝났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뭐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실제 이제 이 내신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갖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상 여기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는 더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전부 다 100%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를 니네가 전부 다 이제 좀 학습을 잘할 수 있다면은 사실 웬만한 어법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숙제 내주고 끝낼게요. 자, 지난번에 21쪽까지 숙제였었죠. 그래서 오늘 많이는 안 내줄게요. 어차피 뒷부분 진도를 나가진 않았으니까 22에서 27까지 해올게요. 22에서 27. 22에서 27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유 쓰고 질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부교재는 163번에서 3, 4, 5, 6, 7, 8, 9번까지 169번까지 똑같이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테스트는요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뭐 진도를 나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어쨌든 풀었기 때문에 그 동사와 준동사 파트에서 테스트를 낼게요. 그래서 14에서 21쪽 요 내용에서 테스트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 별 모양 선글라스 이런 거 가져. 진짜 그 정도야. 맞아. 그 이제 이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대진고 교무부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대요. 에? 전화를 해갖고 뭐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그 오프라인 계약이 아직도 좀 불투명한 상태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교무부장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이제 현재 학사 일정으로는 이제 5월 말로 잡혀 있는데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뭐 결정난 게 없잖아. 그게 확정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라겠죠. 만약 그게 확정이 1위라면.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지금 사실 결정난 게 없는 상황이라서 좀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내신 대비는 한 3, 4주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은. 왜냐면 내가 전에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잖아. 일단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것도 맞고 범위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한 3, 4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모르잖아요. 또 이제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이건 다 이제 예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결정난 게 딱 있으면은 우리가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결정난 게 없다 보니까 준비는 다 해놨지만 뭔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선생님들과 이제 매일매일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어서 좀 최대한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지는 않도록 제가 저희도 최대한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1 테스트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고했다시피 실전 모의고사 1에서 10에서 이제 랜덤으로 문제를 낸다 했죠.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보자. 자, 우리 수빈이 왜 안 붙여놨어? 수빈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지워. 뭐라고 썼던데 처음에? 응? 요거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1번 여기 쿠찌돌지라고 돼 있어서 과거시인 줄 알고 CJ일치를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스틸도 스틸이랑 그다음에 답을 여기가 난리 났구만. 그다음에 그냥 현재만 바꾸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모요. 헷갈하기 뭐야? 헷갈하기 뭐야? 자, 제가 이제 그 문제 스타일을 좀 이제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께 좀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법상 틀린 거를 올바르게 고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는 여러분이 그래도 꽤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반대를 좀 이제 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법상 올바르다면 그럼 이제 내가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어느 부분이 중요할까라는 걸 과연 너네가 얼마나 잘 집어낼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것도 이제 좀 연습을 우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할 건데요. 이 결정적인 포인트를 쓰는 거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크나큰 무기를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보여요. 아 이거 시험 낼만하네. 이거 어법 낼만하네. 이게 보여. 이게 보여. 이 변형에 대한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극단적인 말로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일단 결정적인 단서가 일단 이시라는 놈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for women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가주어진 주어를 쓸 때 이세 투부정사나 이세 대절이나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쓰잖아. 근데 이론적으로는 모든 명사구와 명사들이 다 이제 가주어진 주어가 가능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동명사도 실제로 가주어진 주어를 쓸 수 있어요. 이게 문법책에서 잘 안 다뤄서 그렇지.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동명사로 취급하면 되지 않느냐?
가주어 진주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for women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건데 우리가 for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로 받는 건 투부정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투부정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네가 이유를 작성할 때 가주어 진주어 구조이니까 투부정사 써야 된다 이렇게만 쓰면 50점입니다. 요 for women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2번이 여기 있네요. 자, productivity growth rates women's rates steadily has raised them faster than 이 부분, men's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것이 뭔가 그것들을 빠르게 이제 높여왔다, 증가시켜왔답니다. than 뭐보다 1970년대 이래로 남자보다. 근데 여기서 비교하는 게 이 than이 가리키는 게 그런 건 뭐냐면 여성들의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의 임금. 그럼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의 임금보다 더 빨리 성장을 했다라는 말이 맞으니까 비교하는 대상, 병렬 구조를 해야겠죠.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 그래서 man's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채원이가 쓴 답이 조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요 부분을 이제 which로 썼다라는 점이었어요. 이거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분명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콤마와 마찬가지로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채원이가 아마 이 답을 which로 한 거겠지, 맞죠? 그런데 앞뒤 문장을 봐봐. 여기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고 여기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없잖아요. 지금 뭐 and나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거 뭐 잘못된 문장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기본적으로 대시가 하는 역할은 동격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요. 동격이라는 거는 명사와 명사 둘이 똑같다를 나타낸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 대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문장과 요 문장 여기까지로 할게요. 문장까지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똑같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의 대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요 문장과 뒤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죠. 둘이 똑같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요 문장은요,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문장 맨 앞에다가 that 하나만 붙여주면은 그냥 명사절이 돼요. 뭐 하는 것.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진 않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생산성의 성장이 여성의 임금을 꾸준히 상승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여성의 임금을 꾸준히 상승시켰다는 것, 이것이 즉 어떤 거냐면 즉 생산성 향상이 여성들의 임금을 증가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it has raised them이 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그냥 그대로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 동사 자리를 제외하고는 이제 생산성 증가가 여성들의 임금을 증가시켜 왔어.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 faster than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문장은 여기를 안 써도 돼. It has raised them 여기를 안 써도 되고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동격 이하니까 그냥 여기 이하에다가 그냥 부연 설명으로서 faster than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써도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굳이 써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사 시제가 달라서 그런 거야. 얘가 다르기 때문에 동사만 띡하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전한 문장으로 다 써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게 productivity growth가 되는 거고 them이 가리키는 게 women's wag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장과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동격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접속사를 쓰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쉬운 팁을 주자면은 여기서 which를 쓰려면 우리가 이제 그 관계대명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명사나 앞 문장 전체를 우리가 선행사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얘가 앞에 나와 있는 women's wages를 받을 수는 없겠죠. 여기 복수형이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이때의 it은 그냥 productive growth만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보다는 그냥 대시로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똑같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아주 잘 잡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일단 대열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단수주어 나와야 된다. was 나왔으니까 이게 뭐 정말 별거 아닌데 한 번씩 나오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는 원문에서는 여기가 이니치가 아니라 where로 나왔었어요. 원래. 근데 where라는 관계부사 형태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다라는 점.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 보자면 But because most women kept doing more of the housework. extra stream was created가 정답인데요. 이게 원문이 뭐였냐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 this change였나? 좀 까먹었다. 아무튼 this change 이렇게 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자리에 created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on extra 이제 strain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원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 버전을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쌤. 그래서 this change를 그냥 by의 목적격으로 안 빼고 그냥 날려버렸고요. 얘를 주어, 얘를 비동사의 pp로 바꾼 버전이 되는 거죠. strain이라는 단어는 어떤 부담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담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was created가 맞고 게다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또 수동태를 써야 된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was created 정답 나왔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넘어갈게요. 여기 조금 잘리네. 이 정도로 할게. 봅시다.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보면은 Even though the product has been around for decades, it still is considered as imitation butt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consider가 틀렸다는 거 정도는 아마 좀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전에 필기해줬던 건데 이 consider라는 녀석 자체가 오형식으로 되게 잘 쓰인다. 얘네 부교재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지. 그래서 목적어에 목적격 보어 많이 쓰는데 보통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세 가지 버전이 많이 오거든. 형용사도 오고 명사도 오고 또는 투부정사도 써. 이 consider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쓸 때 제외하고 이 형용사나 일반적인 명사를 쓸 때는 앞에다가 as를 붙이기도 해요. as를요. 그래서 consider A as B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수거처럼 많이 외우죠. A를 B로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 as라는 녀석은 좀 선택적인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as 안 써도 돼. 어법상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consider라는 녀석은 좀 특이하게도 전치사의 명사 또는 심지어 전치사의 형용사가 나오는 좀 이런 희한한 형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덩어리를 그냥 우리가 목적격 보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consider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시제일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총 세 가지를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도가 이끄는 이제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still이라는 이 이제 부사가 쓰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문맥을 갖고 해야겠죠. 현재 시제는요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잖아. 앞문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 마가린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라고 했어. 그러면 그 제품이 즉 마가린이 약 수십 년간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버터의 짝퉁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평상시에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 A better choice of name at the beginning would have helped. What should Margarine have been called at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at the beginning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일부러 추가를 해놓은 건데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은 사실 시제 문제고요. 조동사에 그냥 동사원형 쓸래 아니면 조동사에 have pp를 쓸래
이거를 과연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번 문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닌데 낸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동사에 have pp를 쓰면은 얘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should를 쓰면 해야 한다는 뜻인데 should have pp를 쓰면은 뭐뭐 했어야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오케이, 그래, should만 쓰면 현재고 should have pp를 쓰면 과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왜 그러면은 should have pp라는 왜 과거형을 써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would have pp라는 녀석이 앞에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would make 되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 자, 초반에 처음에 어떤 이름에 더 나은 선택이 도움이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마가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마가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오랫동안 존재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마가린이랑 버터는 분명 다른 건데 마치 그냥 버터처럼 좀 쓰고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버터의 짝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다는 거지. 마가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좀 더 좋은 이름의 선택이 있었더라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과거에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야, 마가린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왜 애초에, 그러니까 마가린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름이 뭐라고 지어지는 게 좋았을까? 라고 접근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를 의미하는 have been called가 적절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직독직해하자면 그러면 마가린은 처음에 무엇이라고 불리워야 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이 지어져야 했었을까? 뭐가 제일 좋았을까? 그게 바로 소이 버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 would have pp라는 녀석과 문맥을 갖고 우리가 이제 should have pp를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동사 have pp 문제는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합니다. 왜? 이거를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거를요. 보통은 이 학생들이 특히 이제 고등부를 처음 올라가는 학생들이 좀 이제 많이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어법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해석을 안 해갖고 이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낸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The psychological problem with a name like margarine is that it is misleading. It hides the origin of the product. Everyone knows that butter is made from milk. 없어요. 없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게 없고요.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포인트를 잡을 만한 건 뭐 이 정도? 수일치. 이 정도가 되겠고요. that은 사실 여기서 낼 만한 게 없어요. that절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뭐 이 정도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 문장은 뭐 더 낼 거 없습니다. It hides the origin of the product. 뭐 모를 거예요 여기서. 뭐 여기 뭐 능수동 문제 낸다? 너무 쉬워요. 그거는요. 그나마 낼 만한 게 뭐 이 정도? 그나마? 있을래, 돼 있을래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뒤에 바로 3인칭 단수에 맞는 동사도 나와 있고 그러려면 얘를 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선호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자면 뭐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every는 단수 취급한다는 점 이거고요. 이번에는 대절을 문제 내는 게 조금 의미 있어요. 문장 길이는 좀 짧지만 뒷문장이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잖아요. 수동태는 항상 제가 웬만하면 일형식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만 나와 있고 목적어는 당연히 안 나오고 전치사의 명사라는 쓰시고 나온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요 두 가지 정도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자면 because the origin of the product is hidden, the consumer assumes 여기 이제 대생략된 거죠? assume에.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something, 대절의 동사가 must be가 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made wrong with margarin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은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쓰이려면은 최소 and를 쓰든 아니면 콤마를 붙이든 뭘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표시가 없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그 마가린에게 잘못된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게 낫지 기본적인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베이직이라는 게 썸띵을 꾸며주면 이제 문맥적인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베이직이 아니라 베이지컬리라는 게 이 웡 형용사를 꾸며주고 이 웡이라는 형용사가 썸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가린에게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적으로 더 깔끔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녀석의 구조, 콤마나 엔드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문맥적인 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베이직이 아니라 베이지컬리가 웡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제일 적절하다. 따라서 부사형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 테스트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드디어 우리의 이 지겨운 초록색 책이 빠이빠이 했고 이제 이 파란 책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이제 이 파란 책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첫 시간은 이걸 좀 썰게요. 제가 오늘은 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저기도 뭐야 사연이 그리고 하진이 그리고 이제 소은이 아마 채원이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 4인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사실 이제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어떤 기출문제 유형이라던가 뭐 풀이법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제가 뭐 계속 매 시간마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제가 먼저 시험 유형과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펴보자. 어디를 펴면 되냐면 일단은 여기를 먼저 펴봐. 8페이지 먼저 펴봐. 8페이지. 8페이지. 펴니? 여기 아마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혹시라도 나와 있으면은 아이고 나와 있으면 이걸로 할게요. 8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목 부분에 기출 26년 업법 포인트의 출제 빈도와 시사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이제 되게 예전부터 이제 2019학년도까지 이제 그 모의고사와 수능에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됐느냐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일단 PPT 자료에는 없네요. 잠깐만 미안 다시 킬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스캔해 놓은 게 있어서 스캔해 놓은 거를 갖고 갈게요. 잠깐만요. 잘안 보여. 쏘리. 내가 착각했다. 일단은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줄게요. 제가 이제 요 교재를 항상 초반에 할 때 이거를 설명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유형의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도 그냥 같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창 뜨기 전에 미리 좀 설명할게요. 자, 1순위 문제를 보면 얘들아 정동사 대 준동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개수가. 그렇죠? 출제 빈도가. 자, 전체 총합으로 했을 때 무려 83문제가 나왔어요. 83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얘들아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쌤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동사 관련, 절 관련, 형용사, 대부사, 대명사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 중에서 동사 관련 어법이 가장 출제율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동사 관련 어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1순위가 바로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즉 여기 동사 자리 맞아 아니야 라는 게 1번 문제거든. 그게 이제 바로 1순위로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건 얘들아 모의고사나 수능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너네 내신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내는 패턴이 고1 기준으로 거기서 거기에요. 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요 우선순위대로 실제 내신에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병렬구조인데, 병렬구조 하면은 보통 이제 이 병렬구조라는 멘트 자체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구조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and나 but이나 or 얘네를 기준으로 앞뒤가 똑같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퉁쳐버리고 말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병렬구조로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냐면은 동사 관련된 걸 갖고 많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형용사, and, 형용사 이런 거는 병렬구조 문제에서는 안 나오지, 그렇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시험에 제일 많이 냈잖아. 예를 들어 앞에 뭐 동사 원형도 있고 s로 끝나는 것도 있고 ing도 있고 pp형도 있어. 그리고 and 딱 써놓고 이제 뭐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병렬구조는 여기에서 이 출제율이 높은 것 중에 한 95%는 다 동사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병렬구조는 풀이 방법이 뭐냐? 해석이에요. 얘는 풀이법이 해석입니다. 해석. 여기 왼쪽에다 써놓게. 얘는 해석으로 푸는 거야. 1번은 뭐겠어? 얘는 당연히 구문분석이죠. 그렇죠? 구문분석을 잘해야만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밖에 병렬구조는 뭐가 있냐면 우리 대명사 관련 문제에서 우리 아까 전에 1일 테스트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제 비교 구문과 함께 섞였을 때 이제 소유 대명사 쓸래 아니면 일반 목적격 쓸래 이런 것도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병렬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교 구문에서의 이제 소유 대명사 문제 뭐 요 정도 이것도 병렬 구조 문제로 할 수 있고 또 병렬 구조 문제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저기 뭐냐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랑 안 쓸게요. 스위치랑 쓸게요. 스위치 관련된 거.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도 말했지만 비교 구문에서의 소유 대명사나 수의 일치는요 굉장히 출제율이 낮은 편입니다. 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95%는 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풀이법을 해석이라 쓴 거예요. 해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됐을래 왔을래라는 거. 뭐 너무나도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절 관련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년도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됐을래 왔을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이제 관계대명사의 좀 다른 버전들이 시험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계속적용법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전에 제가 말했던 뭐 some of them 쓸래, some of which 쓸래 막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게 오히려 요즘에는 출제 빈도가 좀 늘어났는데 그래도 약간 전통의 강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이 뭡니까? 당연히 완수불명으로 푸는 거니까 당연히 구문분석으로 푸는 거겠죠. 구문분석. 그렇죠? 물론 사실 난이도가 올라가면 해석으로도 풀어야 되는데 그냥 큰 틀에서는 일단 구문분석으로 푸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내가 매 수업 시간마다 말하는 완수불명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이용해라 라는 거가 되겠죠. 됐을래 왔을래의 문제 의도는요 위치 쓸래 왔을래는 허접한 문제예요. 이건 완전 허접 문제고 됐을래 왔을래가 진짜 백입니다. 됐을래 왔을래의 문제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접속사 됐을래 아니면 관계대명사 왔을래.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됐을래 관계대명사 왔을래. 뭐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문제죠. 두 가지가. 이거 외에도 딴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댓 구문에서의 that 있잖아요. 그래서 소댓 구문에서의 that과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비교하는 뭐 이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1 수준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고2 수준 정도는 돼야 도치시키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짬뽕해갖고 내고 막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그냥 단순히 대시냐 와시냐라는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하도 이제 많이 풀어봐갖고 나 때문에 시달려갖고 하도 많이 풀어봐서 이제 니네도 좀 도가 탔어. 근데 이 3번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이런 패턴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패턴만 보여줄게 간단하게. 자, 일형식 패턴이야. 일형식 패턴. 내가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여기에서 동사가 emerge라는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emerge. emerge가 뭐야? 뭘 잘 못 들었어. 능선하다? 발생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타나다, 발생하다. 약간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자동사인데 우리가 happen, occur, rise 이런 단어는 되게 익숙하잖아. appear. 그러니까 이런 자동사들은 되게 익숙하단 말이야. 특히 그런 단어들은 어법급 시리즈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여서 얘네는 자동사니까 뭐 수동태도 안 되고 뒤에 목적어 안 오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emerge 같은 단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몰라. 뜻을 알고 있으면 아주 유리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여기 뒤에다가 that을 써놓는다. 또는 what을 써놓는다. 이렇게 해.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써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구조만 보여준 거야. 구조만. 뭐가 맞는 것 같아? 그냥 구조만 봤을 때. 대신하는 것 같아? 와심하는 것 같아? 벌써 헷갈리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데슬레 와슬레가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야. 미리 알려주면 이때 대시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얘는 여기에서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완수불명으로 풀면 끝이야. 얘로 끝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이멀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태연이가 말한 대로 뭔가 발생하다 이런 뜻이야.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야. 완전한 문장이면 뒤에 수식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완전은 수식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시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문문성을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멀지 나왔네? 그럼 뒤에 이 덩어리가 얘 목적어겠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얘 목적어겠네? 근데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네? 와! 이렇게 골라버리는 거지. 이랬다면 이제 틀리는 거지. 이 단어의 그래서 의미나 특성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쌤, 그러면 여기 쓰인 that은 정체가 뭐예요? 이 정체가 뭐냐고? 관계대명사야. 얘 꾸며주는 거. 선생님, 관계대명사면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이렇게 일형식 구조에서 이 절의 형태니까 이거 길잖아. 길어서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제 문제가 대시냐 와시냐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사실 완수불명으로 풀기에는 동사의 특성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네가 좀 유념해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고 이 어법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신경 써야 할 범주가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알려준 방법은 그냥 가장 어찌 보면 기초적인 거라고 하면 할 수 있겠고 항상 어법 문제를 풀 때는 해석과 어법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점 이거를 잊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뭐가 됐든 간에 어법은요 동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특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가 중요하다? 어휘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어법이든 독해 문제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죠. 능수동 구문입니다. 능수동 구문. 그렇죠? 진짜 핵심적인 거밖에 없어. 이 10번까지. 진짜 핵심적이야. 그래서 능수동 구문은 뭐 제가 더 말할 게 있나요? 하는 거면 ing고 뭐 당하는 거면 pp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좀 여기서는 이제 분사 문제잖아요. ing와 pp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분사 구문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사 구문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뭐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걸로 내야 이제 애들이 어렵냐면은 이거는 너네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데 3에서 5형식 혼용 가능 동사로 출제하면 난이도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누가 봐도 그냥 얘는 4형식 동사야, 뭐 5형식 동사야, 뭐 3형식에서만 되는 동사야. 그러니까 이런 동사로 이제 시험을 내면은 쉽지. 근데 3형식도 되고 4형식에서도 되고 5형식에서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동사 갖다가 시험 내면 이제 그 머리가 빠개지는 거지.
그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두 가지.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개인데 하나는 에스크야 얘가. 겁나 많이 나와. 에스크. 3, 4, 5형식 다 되잖아. 그치? 에스크 되게 좋아하고 시험에서 컨시더도 되게 좋아해. 컨시더. 에스크랑 컨시더.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애들 헷갈리게 하는 데는 이 두 개가 짱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보통 일반적인 시험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된 형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 용법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는 잘 알다시피 앞에 콤마를 붙이는 거잖아. 그런데 니네가 이제 중딩 때 배웠던 뭐 계속적 용법에서는 뭐 that을 못 쓴다? 이런 건 안 내요. 그런 건 너무 쉽고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아까 채원이가 말했던 거기도 한데 and를 쓰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 이제 잘 나온다는 거죠. 5번이. 사실 5번과 같은 유형은요 예전에는 고2 1학기 때 많이 내던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고1 2학기 때도 요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응용하면은 이제 분사구문과 좀 이제 혼용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좀 소개를 해줄게요. 이건 사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앞에 평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이렇게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 용법을 이렇게 쓰지. 위치 같은 걸 쓰는데 이때 우리가 부분사랑 보통 좀 같이 쓰거든. 뭐 이런 식으로 some of whic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 시험 문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일단 1단계는 뭐냐면 some of which 쓸래, some of them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너네도 다 알아. 왜냐면 and 없으면은 which 쓰면 되고 and 있으면 them 쓰면 된다. 이거 뭐 이제 니네도 다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사구문과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이건 뭐냐면 다른 버전으로 써볼게.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하고 얘가 주격이어야 돼. 조건이 있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여야 돼. 그럼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올 거야. 그렇지? 이 동사에다가 뭘 쓰냐면요. 과거형을 써. 과거형.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낸다? 시험을 낸대. 쏘리? 이런 식으로 원문이 나온다? 근데 사실 얘를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 계속적 용법.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똑같고 이 뒷부분이 바뀌는데 결론부터 말할게. 요 녀석이 ing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분사구문으로 써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과정을 좀 보여줄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된 형태잖냐. 그러면은 여기 딴 색으로 써요. 여기 있는 위치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접속사와 대명사로. 그렇지? 근데 우리가 결과 그럼 접속사 나왔어,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분사구문 돼야 안 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지우고 ing가 돼요. 그래서 ing가 남는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건은 조금 있어요. 이거 이외에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항상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는데 그거는 해당 단원이 나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원래 고2 때 좀 출제되던 유형이었는데 작년 저형고 1학년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합이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이제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식받는 주어의 수일치입니다. 얘도 역시나 뭡니까? 얘도 말만하면 관계대명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제 수량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인데 사실 수량 형용사는요 그렇게 요즘에 매력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출제율이 좀 낮고 이 녀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격 관계대명사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주관대가 나와. 앞에 선행사 나올 거 아니야, 명사. 그럼 이 명사와의 수일치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인데 니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 이거 니네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업버프 스타트 교재 했을 때 1단원에 나왔던 내용이야. 이 6번에 관련된 게.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해석해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요. 6번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앞에 이렇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명사가 있어.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써. 근데 명사 자리에 복수명사 써놔. 이렇게 해놔.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야. 주격을. 그리고 동사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며주느냐 아니면 얘를 꾸며주느냐에 따라 이 동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지 뭐. 어떤 해석이 맞는지 우리가 보고 얘를 꾸며주는 게 맞으면은 S 붙여줘야 되고 얘를 꾸며주는 게 맞다면은 S를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내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내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식받는 주어의 스위치는 웬만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갖고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내는 게 조금 고난도의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 능동태와 수동태인데 이거는 아까 4번 내용이랑 어찌 보면 뭐 비슷한 거죠. 4번 내용이랑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ing와 pp를 구별하는 거는 이제 분사 구문에서 시험 내는 건데 능동태와 수동태는 어쨌든 동사 자리에서 시험을 낸다는 거야. 동사 자리. 그래서 이 능동태와 수동태 같은 경우는 보통 시험에 낼 때 요즘에는 사실 능동태 대 수동태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이다. 그리고 이 능수동태,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쓰이는 능수동태를 가지고 시험에 낼 거다 하면은 나는 그냥 순수하게 능수동태 문제만 내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만약 학교 선생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능수동태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구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법이라든가 이런 거랑 섞어서 낼 거야. 만약 나라면. 그러니까 섞어서 낸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시리즈 있었죠. 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 그 당위성 표현 이제 같이 어울리는 거 있잖아. 뒤에 should 생략되는 거. 그러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 뒤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 그럼 그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될 거 아니야. 대절에서. 그렇지? 그럼 그 상태에서 동사원형 쓸래 아니면 BPP 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 같으면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법과 섞어서. 그러니까 이 7번과 같은 능수동 문제는 그냥 순수한 능수동태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무 쉬워.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다 잘하거든. 그래서 7번은 좀 다른 어법과 이제 좀 믹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믹스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아요. 도치구문과 믹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당위성 표현과 믹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명사 문제와 믹스할 수도 있고, 뭐 믹스할 수 있는 건 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뭐 능수동 문제를 내는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신 문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8번 나왔네요. 형용사 대 부사.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일단은 동사를 이제 먼저 찾아서 이제 그 동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사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져줘야 된다 했었죠.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요. 대명사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서 성수격 H라고 했는데 성은 빼셔도 됩니다. 요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수 H랑 격 H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성별의 일치가 나왔었는데요. 요새는 성별의 일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의 일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에는 없는데요. 쌤이 어렸을 때 이제 영어를 배울 때는 성의 일치라고 해갖고 그런 게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기 있잖아요. 애기. 그러니까 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시로 쓰거든요. 이시로. 히나 시로 안 불러요. 왜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성별의 일치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우리가 이건 좀 약간 회화에서 쓰는 건데 밖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노크를 해. 똑똑똑 해갖고 노크를 해. 그럼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영어에서는 그 누구세요를 뭐라고 하겠냐? 라고 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것 같지. Who are you라고. Who are you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Who is it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회화에서 Who is it 이렇게 말해. 아니 노크를 했는데 그거 누구야? 왜 이런 식으로 말하냐? 라고 하냐면 왜 it이라고 하냐면 이 노크를 한 게 사람인지 아니면 뭐 바람이 두들겼는지
뭐 개가 두들겼는지 귀신이 와서 두들겼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포이즈잇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근데 막 이런 건데 정말 의미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성별의 일치는 안 나오고요. 수의 일치와 격의 일치. 당연히 제일 출제율이 높은 건 수일치죠. 수일치. 대명사의 수일치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게 뭡니까? 이 슬랩, 엠 슬랩 문제잖아. 이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내는. 격의 일치는 뭐 아까 말했던 거죠. 이제 격의 일치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소유격 아니 소유대명사 쓸래, 목적격 쓸래, 아니면 제기대명사 쓸래, 목적격 쓸래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좀 줄여 쓸게요. 너무 기니까 소유 대명사나 아니면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 이거랑 이제 목적격 비교하는 문제겠죠. 여기서 목적격이랑 인칭대명사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결합이다 라는 거. 얘는 5번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5번은 아까 계속적 용법이어서 분사구문과 혼용해서 막 문제를 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계부사를 접속사와 부사로 나눈다? 아니요. 이거는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요 옛날에 출제됐던 유형이야. 오히려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던 시절에나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본다 하더라도요 전체 총합으로 했을 때는 32문제지만 11년에서 20년까지는 1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왜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짧게 말한 게. 근데 단순히 관계부사 자체를 접속사와 부사로 분리한다? 이것도 이제 계속적 용법을 말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적 용법을 말하는 거라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here 쓸래, which 쓸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겠지. 아니면은 뭐 where를 어떻게 쓸래, 뭐 in which로 쓰든지 뭐 for which로 쓰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접속사와 부사로 나눈다라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금 말했던 것조차도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문제라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where 쓸래 아니면 which 쓸래 이런 문제 있잖아. 얘는 진짜 의미가 큰 문제예요. 내가 이거는 거의 매번 얘기하죠. 대화고 이제 베스트 픽 문제라고요. 대화고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내신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지만 계속적 용법에서는 글쎄요. 네, 그렇게 5번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유용성 있는 문제는 아니고. 나는 오히려 왜 얘가 9문제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거의 매년 수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9번 문제가 좀 나는 좀 약간 사실 나는 9순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한 5순위까지는 올라갈 만하다고 봐요.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9번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통계를 낸 거는 뭘 기준으로 통계를 냈냐면 밑줄어법으로 나올 거 아니냐 시험에서. 그렇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디드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번에 밑줄 쳐져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어쨌든 얘는 동사 문제 이렇게 통계를 냈겠지. 이 통계를 낸 사람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디드에 능수동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대동사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이시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명사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사실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요, 이 우선순위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1순위 동사 관련, 2순위 절 관련, 3순위 대명사, 4순위 형용사 부사 요 순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10번까지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나머지들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약간 저평가되거나 아니면 너무 고평가받은 것들 그런 것만 이제 좀 볼게요. 10순위까지는 제가 좀 자세히 봤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서 가볼게. 좀만 쉬었다 할까? 그래, 좀만 쉬었다. 35분까지니까 좀만 쉬었다. 네. 충전기 있으세요? 충전기? 너